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황하가 바다로 흘러가는 동쪽 바다에 여러 섬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멸고야산이라고 하는 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섬에는 바람을 마시고 이슬을 먹고 사는 도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곡식을 먹지 않았고 그 섬의 사람들은 마음은 높은 산속 호수의 물처럼 맑고 깊어 지혜가 많았으며 얼굴은 처녀처럼 부드러웠고 건강한 아이처럼 늘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늘 부드럽고 늘 열려 있었으며 부정하거나 거부하거나 하는 것이 없었으며 자신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고 늘 남을 돕는 것을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 낙담, 분노, 긴장과 불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에 위해서 군림하는 일도 없었고 누가 누구 밑에서 복종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자연의 혜택을 누리며 풍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천지 사이에 해와 달이 항상 밝게 비치고 계절의 운행은 순조로웠습니다. 비는 적정하게 내려 토지를 마르지 않게 하고 바람은 적당히 불어 시원함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마다 곡식은 풍년이 들고 토지에는 재해가 없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친절하고 질병이 없었습니다. 그 땅은 신이 축복한 땅이고 귀신들은 그 땅에 가지 못하였습니다. 우하에 나오는 섬은 아주 행복이 가득하고 축복이 넘치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행복하고 자족하며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돈이 많다고 명예를 얻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두 자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풍요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그것에 대한 첫 단추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선 자신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러브 유어셀프의 저자 로렌스 크레이는 백만장자가 되어서도 행복을 찾지 못하다가 그의 스승이 된 레스터 레븐슨을 만나면서 자기 사랑법을 배운 후 다시 태어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심지어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을 사랑할 때 세상은 자신의 뜻대로 흐른다고 알려줍니다. 사람, 돈과 건강, 생각과 행복도 우리의 뜻대로 흐른다고 알려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완벽해집니다. 우리 자신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의 에고가 우리를 힘들게 한 것들,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책해 왔던 것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심지어 지금까지는 우리가 영화배우 이름을 잘 떠올리지 못하거나 자신이 적어둔 메모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뱃살이 조금 늘어나거나 하면 우리는 우리를 심하게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는 이런 자책은 우리를 절대로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발생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우리가 우리를 자책해야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면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이러한 자책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를 때리는 것을 그만두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로렌스 크레이는 아래와 같은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자신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커피를 엎질렀을 때도 자신을 사랑하세요. 사장이 소리를 질렀을 때도 자신을 사랑하세요. 감기에 걸렸을 때도 자신을 사랑하세요. 카드 청구서가 날아왔을 때도 자신을 사랑하세요. 은행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도 자신을 사랑하세요.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도 자신을 사랑하세요. 약혼자가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달아나 버렸을 때도 자신을 사랑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의 김세희 작가는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의 하나로 아래와 같은 학원을 많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화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해 라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의 잠재의식은 우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변화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입니다. 이렇게 걱정되고 근심이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장 월요일 출근하면 직장 상사의 과도한 업무 지시가 걱정되고 다음 달 카드 명세서가 걱정되는 상황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고차원적 생각이 과연 들어올 수 있을까? 이럴 때 김세혜 작가는 딱 들어맞는 걱정에 대한 확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내 모든 걱정에 사랑을 보냅니다 입니다. 나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리는 부장님을 마음속으로 사랑한다고 얘기 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금전의 걱정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걱정을 어루만져 주어야 합니다.
걱정은 우는 아기와 같다고 합니다. 따스한 사랑으로 어루만져주면, 사랑의 말로 달래주면 아기가 울음을 멈추듯이 우리가 가진 걱정에 대하여 아기를 달래주듯 사랑으로 달래주면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흘려보내질 것이라고 합니다. 아래는 로렌스 크레인의 러브 유어셀프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짐 화이트맨이라는 세계 여행가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저는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업무와 관련된 통화를 하던 중 제가 100만 달러의 주문을 잃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와 그 상황에 사랑을 보내고 주문을 취소한 고객에게 사랑을 보냈습니다. 모든 걱정에 사랑을 전했습니다. 다음날 그 고객은 전화를 해 주문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고 하며 제가 100만 달러의 수익이 들어오는 300만 달러의 주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제 삶의 모든 분야에 사랑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20년 이상 알아오던 천식도 사라졌고 이성과의 관계도 멋지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제 투자는 2배, 3배 수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는 은퇴 후 세계를 여행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적용하는 것은 놀랍고도 그 효과가 확실합니다. 이것이 제 삶을 바꿔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